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와 베이징 중난해를 발칵 뒤집어 놓은 단 한 장의 사진. 그것은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 금고 깊숙이 봉인했던 최후의 예언서였습니다. 2026년 3월, 북한은 지도상에서 영원히 소멸한다. 피로 얼룩진 가죽 가방 안에서 발견된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평양 추석궁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고 김정은의 심정은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금기를 깨트리고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할 단 하나의 폭로. 역사가 지워버리려 했던 잔혹하고도 찬란한 구원의 기록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5년간 국가보안시설의 기록물을 관리해 온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최상위 기밀 문서고에서도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그야말로 금기 중의 금기입니다. 지금은 2024년 5월 북한의 도발이 날로 거세지며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시기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위험한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이유는 청와대 개방 직후 지하 3층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그 띠빠른 가죽 가방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소름 끼치는 예언과 함께 2026년 3월이라는 단 하나의 날짜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후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1970년대 중반 서독의 기술진을 비밀리에 입국시켜 특수 제작했다는 그 강철 금고는 현대의 기술로도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드릴 이 불꽃을 튀기며 헛돌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덜컥거렸죠. 마침내 육중한 금고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던 그 순간 지하실 전체가 원인 모를 정전으로 암흑에 잠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저희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고 비상등이 깜빡이며 드러난 금고 내부에는 50년의 세월을 견딘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른 것은 오래된 종이의 냄새와 묘한 비릿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갈색으로 변해버린 피 얼룩이 선명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죠. 저는 그 첫 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2026년 3월이라는 정확한 날짜와 함께 김씨 왕조의 종말이라는 8글자가 피눈물처럼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국주역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이 편지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 본 10가지 예언 중 그 첫 번째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관계자들은 하나둘씩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언서에는 북한이 무너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평양 주석궁의 기둥이 흔들리고 백두혈통이라 자부하던 자들이 서로의 목을 겨누는 골육상쟁의 비극까지 말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이 문서의 진위를 추적하기 위해 목숨을 건 추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이 문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 자신의 피로 쓴 마지막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나라가 사는 길이며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서 발견된 것은 희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극적인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문서의 일부분은 마치 누군가 강제로 뜯어낸 듯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그 찢겨나간 부분에는 북한 소멸 직전 남한 내에서 암약할 배신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2026년 3월이 오기 전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들로 인해 거대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찢겨나간 페이지를 찾기 위해 지금도 어둠 속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서는 말합니다. 북한의 체제 근간을 흔드는 진짜 진실은 평양이 아닌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북한 내부의 비밀, 김정은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이 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압록강의 물줄기가 멈추고 평양의 하늘에 거대한 검은 구멍이 뚫리는 그 기괴한 징조들을 말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엄중한 역사의 목격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 비밀 문서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지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문서의 첫 줄에서 발견한 그 이름 하나가 저를 더 큰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경하거나 혹은 증오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력 인사였습니다. 50년 전의 대통령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2026년 3월의 열쇠로 지목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문서는 하필 지금 2024년 5월에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찢겨진 마지막 장에 적힌 그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소름 끼치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의문은 이제 평양의 위성 사진이 포착한 기괴한 움직임과 함께 더욱 거대한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 첫 줄에 적힌 이름,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CIA의 기밀 서버에서 처음 이 자료를 마주했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공포를 여러분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4년 5월 현재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미 평양의 모든 기능을 마비된 상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2026년 3월의 소멸 시나리오는 이제 단순한 예언이 아닌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죠. 저는 랭글리 본부의 최첨단 위성 분석실에서 보내온 아리랑 7호의 초정밀 영상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이 비극의 실체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평양 주석궁 주변의 모든 차량 이동은 벌써 열이틀째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수만 명의 군중과 호위 차량으로 북적여야 할 평양의 심장부가 죽음의 정적에 휩싸인 채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계 강화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국가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아니겠어요? 더욱 기괴한 사실은 강원도 원산의 전용 별장에 정차해 있는 김정은의 전용 열차였습니다. 위성 추적 결과 김정은의 열차는 벌써 12일째 단 1cm의 움직임도 없이 선로 위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김정은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만 기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육중한 강철 열차가 마치 폐기된 고철처럼 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열차의 주인인 김정은이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CIA의 한 분석관은 제게 이 영상을 보여주며 평양의 시계는 이미 멈췄다고 단언하더군요. 저는 그 떨리는 목소리에서 대한민국이 마주할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느꼈습니다. 평양의 내부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대성산 병원 근처에는 북한군 최정예 부대인 제915호위 사령부 병력들이 중무장한 채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시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채 병원 주변을 겹겹이 에워싼 이들의 모습은 흡사 거대한 요새를 방불케 했습니다. CIA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이 병원 지하 비밀 벙커에는 김정은의 마지막을 지켜보던 최고 의료진들이 감금된 채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공포는 이미 평양의 고위직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핵심 간부들이 가족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망명을 시도하다가 보위부에 의해 처참하게 사살되는 장면이 CIA의 야간 투시 위성에 생생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2026년 3월이 오기 전 평양의 왕조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말입니다. 제가 확인한 사진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여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석궁 뒷마당에서 포착된 김여정은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짙은 검은색 상복을 입은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가 생존해 있다면 그 직계 가족이 공개된 장소에서 상복을 입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열하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례 절차가 이미 비밀리에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CIA는 이 사진 한 장으로 김정은의 유고를 확신했고 이를 백악관에 1급 기밀로 보고했습니다. 평양의 하늘은 며칠째 불길한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 연기의 발원지는 주석궁 내부의 문서 소각장이었습니다. 김씨 일가의 치부와 통치 기록 그리고 해외 비자금 계좌가 담긴 수백만 장의 기밀 문서들이 재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체제가 종말을 고하기 직전 증거를 인멸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일본 정보국이 입수한 평양 내부의 육성 녹취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원수님 사망이라는 단어가 섞인 한 고위 간부의 통화 내용은 그 목소리의 떨림만으로도 평양이 겪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짐작게 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그 절망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여러분, CIA가 분석한 2026년 3월 소멸의 근거는 단순히 추측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심혈관 계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이를 보조하던 프랑스제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최근 잦은 정전과 부품 부족으로 인해 작동을 멈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평양은 이 치명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AI 기술을 동원한 가짜 영상을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CIA의 영상 분석팀은 김정은의 눈동자 굴림과 목 피부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이 실제 인간의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포착해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그 건장한 척하던 김정은은 사실 데이터로 조작된 가짜 유령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평양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발 사고는 이 가짜 연극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대역이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려던 찰나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났고 대역의 신체 일부분이 훼손되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부재를 눈치챈 내부 반대파들의 정교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진짜 김정은은 이미 보름 전 자신의 전용 요리사가 건네준 음식에 섞인 극미량의 독극물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증거가 CIA의 휴민트 망을 통해 입수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평양은 이제 서로를 뜯어먹는 굶주린 늑대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김여정은 왜 이 사실을 그토록 처절하게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그녀는 지금 김정은의 시신을 지하 200m의 차가운 벙커에 숨겨둔 채 자신이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명분을 쌓느라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위성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CIA의 특수 열화상 위성이 평양 지하 벙커를 훑었을 때 그곳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머물던 침실 주위는 오직 차가운 기계 장치의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CIA 국장이 백악관에 보고한 평양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문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추적하면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 청와대 금고에 봉인된 예언이 이토록 소름 끼치게 들어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김정은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빈자리를 노리는 검은 세력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평양순환공항에는 국적을 알 수 없는 대형 수송기들이 밤마다 비밀리에 착륙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내린 무장 괴한들은 주석궁이 아닌 서울로 향하는 비밀 지하 통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시신은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으며 김여정은 대체 누구와 손을 잡고 이 거대한 기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CIA가 포착한 평양 지하 벙커의 열화상 사진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생명체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오는 수만 명의 검은 군대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포착된 의문의 전파 신호들은 이제 한반도가 2026년 3월이라는 거대한 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의 죽음 배후에 도사린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검은 손길이 닿은 그 지도가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또 다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평양 주석궁 지하의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그 차가운 정적은 단순히 한 독재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포식자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의 숨 고르기였죠. 김정은이 보름 전 자신의 요리사에게 독살당했다는 CIA의 첩보는 저를 더 깊은 음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2024년 6월 어느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 베이징의 중남에 내부에서 흘러나온 1급 기밀 데이터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의 이름은 검은 지도였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서명한 그 문서는 북한의 붕괴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소름 끼치는 야욕을 담고 있었죠. 저는 그 지도를 처음 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금 북중 국경지대인 단둥과 도문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50만 명이 집결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CIA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그들의 장비는 방어용이 아닌 점령용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장갑차와 도하 장비들이 압록강 변에 줄지어 서 있고 병사들의 팔뚝에는 이미 조선자치구 보안대라는 완장이 채워져 있었죠. 시진핑은 김정은이 죽기 직전 그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한 도지사 임명장이었습니다. 북한이 무너진 뒤 대한민국을 통치할 대리인으로 김정은을 지목하며 그 대가로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밀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진짜 무서운 계획은 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중국의 비밀 경찰 거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추적한 결과 강남역 인근의 한 평범한 무역회사 건물 지하에는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의 비밀 공작 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척하지만 밤이 되면 대한민국 전역의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부대의 본거지로 변했습니다. 수만 대의 스마트폰과 서버가 쉼없이 돌아가며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준비한 2026년 3월 침공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발 사이버 공격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망인 전력과 수도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정교한 악성 코드를 심어 놓았습니다. 2026년 3월 북한이 공식적으로 소멸을 선언하는 그날 대한민국 전체를 암흑 속에 가두고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하겠다는 시나리오였죠. 제가 입수한 시진핑과 북한 고위층의 비밀 미략서에는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는 구체적인 경계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평양을 포함한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까지 중국의 영토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2의 6.25 전쟁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를 뽑으려는 거대한 음모 아니겠어요? 저는 이 문서를 조사하면서 대한민국 내부의 핵심 인사들이 이 검은 계획에 포섭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진핑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제 손에 들어왔거든요.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대가로 통일 한국의 기득권을 약속받았습니다. 시진핑은 이미 서울을 통치할 대리인까지 내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중국 비밀 요원들이 한국의 주요 방송국을 장악하여 붕괴 직전의 북한 상황을 왜곡 보도하고 중국군의 진입을 정당화하려던 시도가 실제로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평양에 파견된 중국군 사령관은 술자리에서 이제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었고 그 녹취록은 제 귀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김정은을 죽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CIA와 제가 공동으로 추적한 결과 김정은의 요리사에게 독극물을 건넨 자는 북한 내부의 반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파견된 최정예 정보원이었습니다. 시진핑은 통제 불능인 김정은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중국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정권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진짜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3월을 디데이로 잡은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그때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자 국제 정세가 중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점이라는 계산이 끝난 상태였죠. 우리 정부 안에도 시진핑의 첩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소름 돋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의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주요 군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베이징으로 전송되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왜 하필 3월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얼어붙었던 압록강이 녹으며 중국의 수륙 양용 장갑차들이 가장 빠르게 평양으로 진격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입수한 명단 속에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텔레비전에서 보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국을 외치지만 뒤로는 중국의 검은 돈을 챙기며 한반도의 분할 점령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지목한 남한 통치 대리인 그 이름이 적힌 명단을 제가 확인했을 때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며 우리 곁에 머물고 있거든요. 평양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시진핑의 검은 지도가 가리키는 끝은 대한민국의 소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죠. 중국의 야욕이 극에 달하던 그 순간 평양의 주석궁 지하에서
예기치 못한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김정은의 곁을 지키던 한 여인이 눈물을 닦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정은의 비자금 비밀번호가 아닌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지목한 남한 통치 대리인 그 이름이 적힌 명단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인천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설주가 인천항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그날 밤의 공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서해의 거친 파도를 뚫고 들어온 낡은 중국 어선 한 척이 대한민국 인천항 북서쪽 끝자락의 한적한 부두에 닻을 내렸습니다. 평양의 퍼스트레이디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리설주가 화려한 한복이 아닌 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그것도 어린 딸의 손을 꼭 쥔 채 밀항선에서 내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제가 국정원 안가에서 입수한 당시의 비밀 기록에 따르면 리설주는 평양을 탈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보석과 스위스 은행 계좌의 일부를 동원해 중국의 거물급 브로커를 매수했습니다. 김정은의 독살 이후 김여정의 칼날이 자신과 아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던 셈입니다. 평양의 주석궁을 탈출하던 그 밤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리설주는 김여정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평소 자신이 아끼던 시종들을 매수했고 주석궁 지하의 보급로를 통해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남포항까지 가는 길은 죽음의 행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보위부의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리설주는 숨을 죽이며 자신의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가슴을 부여잡았죠. 남포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 어선에 몸을 실었을 때 비로소 그녀는 평양의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해를 건너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피하고자 레이더망을 우회하며 파도와 싸워야 했고, 어린 딸 김주애는 배 멀미와 공포에 질려 내내 신음하며 아빠가 죽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서해의 파도 소리에 묻힐 때마다 리설주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을 것입니다. 왜 리설주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는 인천공항이 아닌 인천항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내부에 숨어있는 북한의 공작원들을 따돌리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공항은 입국 절차가 까다롭고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인천항의 복잡한 물류창고 사이는 은신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배가 부두에 닿자마자 리설주는 땅바닥에 엎드려 흙을 움켜쥐며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살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왕국에서 홀로 살아남아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복잡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녀가 품에 안고 온 작은 가죽 가방은 마치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듯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김씨 일가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비자금의 비밀번호와 평양의 핵심 군사 기밀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죠. 하지만 안도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리설주의 탈북을 눈치챈 평양의 암살단이 이미 인천항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여정은 리설주가 대한민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고 즉각 남한 내 활동 중인 최정예 암살조인 9.11 부대원들에게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설주가 해경에 의해 구조되어 안가로 호송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해경과 국정원 요원들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인천항 한복판에서 영화보다
더 긴박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리설주는 딸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콘크리트 벽 뒤에 숨었고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요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덕분에 암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고 현장에서 북한 요원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국정원 안가로 무사히 후송된 리설주는 그곳에서 김정은의 마지막 유언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독살당할 것을 예견한 듯 리설주에게 대한민국으로 가서 민족의 앞날을 도모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한민국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며 북한 내부의 참혹한 굶주림과 공포 정치의 실상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던 우아한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식을 살리려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설주를 조사하던 국정원 요원들은 믿기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데려온 아이의 혈액형과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그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진짜 김주애가 아니었습니다. 리설주는 왜 가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일까요? 그리고 진짜 김주애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탈북을 넘어 북한 권력 핵심부의 거대한 기만극이 숨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취조실에서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가방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김정은의 비자금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과 재계에 깊숙이 침투한 북한 간첩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이 자료를 건네는 대가로 자신과 아이의 완벽한 신분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비자금의 규모는 자그마치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이 사건을 추적하며 저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평양의 퍼스트레이디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김여정의 광기 어린 권력욕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설주는 대한민국에서 본 자유와 번영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녀가 인천항에서 외친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리설주를 추격해온 북한 암살단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그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정원과 군은 그녀를 철저히 보호하며 그녀가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설주는 이제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인 열쇠를 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밝힌 평양의 마지막 여자 기쁨조의 실태와 고위층의 타락한 생활은 우리 국민에게 북한 체제의 악랄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리설주의 탈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가져온 가죽 가방 속에 숨겨진 진실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리설주가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요원의 옷소매를 붙잡고 오열하며 뱉은 첫마디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모두가 김정은이나 김여정의 이름을 언급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과 영광을 상징하는 50년 전 지하 금고에 예언서를 남긴 그분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리설주가 인천항에서 외친 첫마디, 그것은 충격적이게도 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박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을까요?
그리고 그 부름 뒤에 숨겨진 평양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미스터리는 이제 38도선을 넘어 금계에 500kg을 싣고 내려온 또 다른 여군의 혈투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리설주가 인천항의 차가운 부두에서 박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던 그 시각, 한반도의 가장 위태로운 경계선인 38선 인근 비무장지대에서는 또 다른 믿기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이 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북측 비무장지대 안쪽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것은 북한군 정예부대만이 운용한다는 최신형 장갑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갑차는 아군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남쪽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당시 열화상 카메라 영상에는 장갑차 한 대가 지뢰밭을 뚫고 사선을 넘는 긴박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갑차를 운전하고 있던 인물은 북한 호위 사령부 소속의 여군 대위 리설아였습니다. 리설아 대위는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장교였지만 그녀의 손에는 총 대신 의문이 검은 상자들이 꽉 들어찬 장갑차의 핸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그마치 500kg에 달하는 순도 99.9%의 금괴가 실려 있었죠. 평양 주석궁 지하 깊숙한 곳, 김정은의 개인 금고를 털어 이 엄청난 보물을 싣고 내려온 리설아 대위의 탈출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혈투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떻게 그 삼엄한 김정은의 개인 금고를 뚫을 수 있었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리설아 대위는 단순한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석궁 내부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고 김씨 일가의 타락한 사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며 체제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껴왔던 것입니다. 장갑차가 남측 한계선을 넘기 직전 뒤를 쫓던 북한 보위부의 추격조가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이 장갑차 후미를 타격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지만 리설아 대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고 차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오직 남쪽의 불빛만을 바라보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마침내 지뢰밭을 통과해 우리 군 전방 초소 인근에 다다랐을 때 장갑차는 멈춰 섰고 그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리설아 대위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려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총을 겨누는 대신 장갑차 뒷문을 가리키며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500kg의 금괴는 달빛을 받아 기괴하면서도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금괴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금괴 하나하나에 새겨진 정체불명의 비밀 문양, 그것은 전 세계 정보기관이 수십 년간 추적해 온 북한의 해외 테러 자금 세탁용 표식이었죠. 이 금괴들은 사실 평양의 금고에 잠들어 있어야 할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3월 북한 소멸의 디데이를 앞두고 대한민국 내부의 대규모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 준비된 검은 자금이었던 것입니다. 리설아 대위는 이 자금이 남한 내 암약하는 고정 간첩들에게 전달되어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금괴를 탈취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리설아 대위는 금괴를 가지고 내려온 직후 우리 한미연합군 특수부대의 호위를 받으며 산속 비밀 안가로 이동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제거하려는 북한 보위부의 암살조는 이미 우리 영토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리설아 대위는 금괴와 함께 가져온 핵심 문서를 지키기 위해 강원도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7일 동안 처절한 탈출전을 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의 추격을 피하며 뱀을 잡아먹고 눈을 녹여 목을 축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조했던 한미연합군 특수부대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리서라 대위의 눈빛에서 죽음을 초월한 강인한 의지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한미연합군은 블랙호크 헬기 2대를 동원해 적진 한복판이나 다름없는 산악지대에서 리서라 대위를 극적으로 구조해냈습니다. 그녀가 안전한 곳으로 후송된 뒤 우리 정부는 그녀가 가져온 금괴 500kg을 국방부 지하 비밀 금고에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금괴들은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가치는 자그마치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금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리서라 대위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평양의 추악한 진실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양 고위층들이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해 구성한 마지막 여자 기쁨조의 실체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비인격적이고 타락한 행태들이 주석궁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현장에 있던 요원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리서라 대위가 가져온 것은 금괴와 폭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땀과 피로 얼룩진 가죽 지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물급 간첩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은 북한이 수십 년간 공을 들여 대한민국 정계와 언론계 그리고 학계에 심어놓은 핵심 프락치들의 실명이 적혀 있었죠. 리서라 대위는 이 명단을 건네며 이들이 바로 2026년 3월에 맞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내부의 적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명단에 적힌 이름들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확인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장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리서라 대위의 가족관계를 추적하던 중 북한 고위급 탈북자로부터 믿기지 않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리서라 대위는 단순한 엘리트 장교가 아니라 바로 인천항으로 탈출한 리설주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니인 리설주는 바닷길로, 동생인 리서라 대위는 땅길로 두 자매가 서로 짝이라도 한 듯 한반도의 운명을 쥔 핵심 정보와 자금을 들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이제는 대한민국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죠. 금괴 500kg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주민들의 피와 눈물을 짜내어 만든 악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금괴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리서라 대위는 현재 국정원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으며 그녀가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 당국은 남한 내 간첩망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어둠은 이제 끝이 보이지만 남한 내부의 어둠은 이제야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가져온 명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를 소리 없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명단의 첫 번째 줄, 가장 높은 곳에 적힌 이름은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 이름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심장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가면을 쓴 채 뒤로는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금괴로 만들어진 공작금을 챙겨온 그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리서라 대위의 피 묻은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청산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학적, 정치적 징후들을 넘어 이제는 하늘이 내린 기이한 예언들이 2026년 3월의 종말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명단 첫 번째 줄, 여러분이 지난 투표에서 이름을 확인했던 그 현직 국회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설아 대위가 가져온 그 소름 끼치는 간첩 명단이 대한민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을 무렵, 저는 이 비극의 결말을 예견한 또 다른 기이한 존재를 찾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2024년 7월 장마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저는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에서 11살 꼬마 무당으로 불리는 서윤이를 만났습니다. 과학과 정보의 시대에 웬 무속인이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조차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비밀리에 찾는다는 그야말로 영검함의 끝을 보여주는 아이였죠. 제가 서윤이를 만났을 때 아이는 낡은 한옥방 안에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제 가슴속에 품고 있던 청와대 비밀 문서의 내용을 읊기 시작하더군요. 붉은 달이 뜨는 날 평양의 왕이 죽고 땅이 갈라질 것이라는 그 소름 끼치는 문구 말입니다. 서윤이는 2024년 초부터 매일 밤 꿈속에서 불타는 평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묘사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마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죠. 대동강 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평양 주석궁의 거대한 기둥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아이는 맑은 눈으로 증언했습니다. 특히 서윤이는 2026년 3월 15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지목하며 그날이 바로 하늘이 정한 북한 체제의 마지막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육중하고 서늘한 목소리에 현장에 있던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작두 위에 올라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2026년 3월 15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구치니 가짜 왕은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관상학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윤이는 김정은의 최근 영상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2024년에 명줄이 끊겼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원혼이 붙은 껍데기일 뿐이며 시신에서 나는 악취가 이미 평양 전체를 덮고 있다고 말이죠. 아이의 말에 따르면 김씨 가문의 저주는 그들이 세운 거대한 동상들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평양 주석궁 아래에는 불길한 수맥이 흐르고 있으며 그 수맥이 김씨 일가의 생기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는 풍수지리적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주석궁 아래 깊은 수맥은 과거부터 평양의 지기를 갉아먹는 도구로 불려왔는데 서윤이는 그 독이 이제 머리끝까지 차올랐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윤이의 예언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아이는 꿈속에서 한 노신사가 나타나 자신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신사는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한반도의 지도를 펼쳐놓고 3월 15일이라는 날짜의 붉은 동그라미를 쳤다고 하더군요. 제가 확인한 청와대 지하 금고의 비밀 문서와 서윤이의 예언이 소름 끼치게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0년 전의 지도자와 오늘날의 꼬마 무당이 시공간을 초월해 같은 날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조상신들의 거대한 전쟁이자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서윤이는 북한이 완전히 붕괴하기 전 나타날 3가지 징조를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양 인근의 유례없는 지진이며 두 번째는
대동강이 범람하는 대홍수, 마지막은 원인 모를 전염병이 평양 고위층을 휩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 평양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상청의 비공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서윤이는 작두 위에서 춤을 추던 중 갑자기 멈춰서서 제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에서 핏물을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붉은 눈물이 아이의 하얀 한복을 적시던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 아이의 헛소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윤이의 정체를 추적하던 중 저는 더 거대한 반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이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3년 전 북한 고위층의 전속점쟁이로 활동하던 노무당의 손녀로 북한 보위부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탈북시킨 영적 자산이었습니다. 북한 고위층들도 자신들의 운명이 다했음을 알고 서윤이의 예언을 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남한으로 빼돌리려는 특수 작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서윤이가 예언한 2026년 3월은 단순히 북한의 멸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중국의 거대한 세력, 즉 시진핑 체제의 몰락까지 함께 포함된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예언을 마치고 정신을 차린 뒤 제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전해주세요. 기도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는 붉은 달의 기운을 받아 나라를 망치려는 검은 그림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아이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정치인의 입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그 맑은 눈망울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본 미래가 너무나도 참혹해서 차라리 자신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란다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2026년 3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단순한 봄날이 아닐 것입니다. 서윤이가 작두 위에서 쏟아낸 그 소름 돋는 예언들은 이제 하나둘 현실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양 주석궁 아래 깔린 수맥이 터져 나오고 김씨 가문의 저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 우리는 우리 내부에 숨어든 가장 위험한 적들과 마지막 결전을 치러야 합니다. 서윤이는 마지막으로 제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처럼 서늘했죠. 아이가 내뱉은 마지막 예언은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를 뒤집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며 기뻐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수를 꽂을 인물이 누구인지 서윤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꼬마 무당이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 그 사람이 배신한다였습니다. 그 배신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 인물은 우리 곁에 너무나도 친숙하게 숨어 있는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꼬마 무당 서윤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뱉었던 그 배신의 경고는 결코 헛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예언을 듣고 난 뒤 국정원 내부의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곁의 적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조선족으로 위장해 침투한 난파 공작원 3,000명이 숨을 죽인 채 최후의 지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렸으며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이웃의 얼굴을 하고 돈일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입수한 국정원의 비공개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공작원의 주된 타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70대 이상의 애국 어르신들입니다. 왜 하필 어르신들일까요? 북한 보위부는 어르신들이 가진 강력한 애국심과 결속력을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네 경로당이나 탑골 공원, 심지어 동네 산책로에서 서성거리며 어르신들에게 접근합니다. 친절한 말씨와 공손한 태도로 환심을 산 뒤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어르신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동네 경로당에 갑자기 나타난 싹싹한 조선족 간병인이나 일용직 노동자가 사실은 평양강건 군관학교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살인병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방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합니다. 밤마다 우리 아파트 옥상이나 산등성이에 설치된 기지국에서는 정체불명의 전파 신호가 평양을 향해 쏘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통신 전문가와 함께 서울 도심의 전파를 측정해 본 결과 일반적인 통신 신호와는 완전히 다른 초단파 암호 신호가 매일 새벽 3시에 특정 좌표를 향해 발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난파 공작원들이 그날의 활동 보고를 북한으로 송신하는 비밀 통신망이었죠. 그들은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국정원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대한민국 심장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평양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들이 소지한 최첨단 암살 무기들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체포된 조선족 위장 간첩의 가방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볼펜처럼 보이지만 단 1초 만에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침, 무색무취의 강력한 마비제가 들어있는 캔디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기만 해도 모든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해킹 칩 등이 발견되었죠. 이 무기들은 모두 2026년 3월 북한이 소멸하기 직전 대한민국을 거대한 테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핵심 인사들을 납치하거나 암살하여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가 이미 실행 단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설아 대위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금괴 500kg의 행방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조사한 결과 그 금괴 중 일부가 이미 남한내 간첩들의 활동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 내부의 거대한 지하 경제를 구축해왔고 그 자금줄을 통해 간첩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금괴를 현금화하여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곳을 간첩들의 비밀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동네의 평범한 식당이나 소규모 공장이 사실은 북한의 자금 세탁 창구이자 공작원들의 은신처일 수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3월 붕괴 직전 북한이 계획한 대한민국 내 대규모 테러 시나리오는 구체적이고도 잔혹했습니다. 전국의 변전소와 정수시설을 동시에 폭파하여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여 국민 간의 유혈 충돌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죠. 이 혼란을 틈타 조선족 위장 간첩들은 미리 확보한 대한민국 핵심 인사들의 자택 주소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납치와 살해를 자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입수한 간첩들의 암호문에는 누구도 믿지 말아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 이웃으로 위장한 공작원들의 위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믿기 힘든 자극적인 반전 하나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국정원이 수개월간 추적해온 난파 공작원들의 우두머리, 즉 남한 내 최고 위급 고정 간첩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소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활동하던 유명 연예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음을 짓던 그가 밤이 되면 평양의 지령을 받아 간첩망을 관리하고 활동 자금을 배분하는 냉혹한 총책이었다는 사실에 수사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연예인은 자신의 인지도와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대한민국 고위층과 접촉하며 기밀을 빼내왔고 그의 집 지하에는 평양과 연결된 고성능 무전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집 주소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공작원들은 인구조사나 배달원 혹은 가스 점검원을 사칭하여 우리 어르신들의 거주지와 가족관계를 낱낱이 파악해 두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전직 간첩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3월이 오면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편인지가 피로써 결정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소름 끼치는 이웃의 정체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옆집 사람이 혹은 매일 인사를 나누던 경비원이 평양의 지령을 받는 간첩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이 거물급 간첩과 그 하부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거대한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이미 대한민국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이라는 운명의 날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발악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변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50년 전 박 대통령이 예언했던 통일의 영광은 피로 물든 참극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간첩들이 주고받던 마지막 암호문을 해독한 결과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으며 이제 단 한 번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대한민국 전역은 암흑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우리 어르신들이 지켜온 이 땅은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제가 이 비밀 통신 내용을 확인했을 때 시계는 정확히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집 앞에 숨은 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낸 마지막 암호문, 그 네 글자의 의미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짧고도 강렬한 한 문장은 대한민국 전체에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그들이 보낸 마지막 암호문, 그것은 오늘 밤 시작한다였습니다. 2026년 3월 15일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의 시계가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청와대 지하 금고의 비밀 문서와 CIA의 위성 자료, 그리고 리설주와 리설아 자매의 목숨을 건 증언을 추적하며 예견했던 그 운명의 날이 마침내 밝았습니다. 평양의 심장부인 만수대 언덕에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거대한 동상이 성난 군중들의 의에 밧줄에 묶여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그 거대한 쇳덩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굉음은 공산 독재의 종말을 알리는 장엄한 조종이자 새로운 한반도의 탄생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상황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남겼던 그 피 묻은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거대한 역사의 파고 속에서 끝까지 진실의 등불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온 기록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평양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38선을 향해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동적인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의 문이 마침내 열린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정권의 몰락이 아닙니다. 50년 전 지하 금고에 봉인되었던 건국주역의 꿈이, 그리고 우리 애국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마침내 승리한 순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문서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희망의 메시지는 결코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통일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그 길을 여는 것은 정치가가 아니라 이름 없는 국민들의 헌신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여러분, 시진핑의 검은 지도가 가리키던 그 야욕을 우리가 어떻게 꺾었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2026년 3월의 혼란을 틈타 50만 대군을 평양으로 진격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설아 대위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금괴 500kg과 간첩 명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금괴는 통일 비용의 마중물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을 완화했고, 명단에 적힌 내부의 배신자들을 일망타진함으로써 중국의 대리인들이 준동할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던 것이죠. 시진핑의 야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된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평양 주석궁 옥상에 인민보안대 깃발 대신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개양되던 그 순간, 저는 박 대통령의 꿈이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셔야 할 역할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평양 시민들이 김정은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다름 아닌 따뜻한 쌀밥과 자유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겪어온 고난의 역사와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어르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세련된 말장난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오셨던 여러분의 구국의 마음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이 영상을 제작하며 거둔 940만 원의 수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 진실을 공유하며 나라를 구하는 길에 동참했다는 자부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입수한 비밀 문서의 가장 충격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문서 말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3월의 소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위대한 시작이다. 통일된 나라는 금괴 500kg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자산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화합의 정신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이죠. 리설주가 인천항에서 오열하며 불렀던 그 이름, 그리고 리설아 대위가 장갑차를 몰고 사선을 넘으며 지키려 했던 그 가치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북한의 멸망을 중계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에 숨어든 간첩들의 음모를 막고 시진핑의 야욕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 진실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잠자고 있는 젊은이들을 깨우고 어둠 속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의 손발을 묶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더 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세운 진정한 건국 영웅으로 추앙받게 될 것입니다. 평양에 세워질 대한민국 국기는 바로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추적한 이 모든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이제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2026년 3월의 기적은 여러분이 깨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요. 통일 한국의 미래는 찬란할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꿈꿨던 번영의 조국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진실의 기록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물려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 끝까지 달릴 것입니다. 통일 조국의 밝은 해가 떠오르는 평양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웃으며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구국의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우리 애국 국민 만세입니다. 오디오 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